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혹시 학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면 학원 보내시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부모가 잘해야 아이가 잘한다. 초등맘 TV. 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 영어의 지니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아이들 학원 잘 다니고 있는지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오늘 영상 찍게 됐습니다. 자, 아이들이 지금 뭐 코로나다 뭐다 하지만 어쨌든 다니긴 다녀요. 다니긴 다니고, 그리고 뭐 줌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영어 수업에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아이가 혹시 이렇게 학원을 다니고 있진 않은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경우입니다. 아이가 강의식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너무 장시간 학원에 머물러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통 대형 학원의 시스템이고요. 우리 아이가 강의식으로 선생님 말씀을 일방적으로 듣고만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럴 때 아이가 어느 정도 집중을 하고 있는지 어머님들이 체크하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학원을 보내시더라도 그냥 넋놓고 계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체크하시냐면요. 학원에서 배운 교재를 가지고 와서 아이한테 가끔씩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자, 학원에서 선생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아이가 듣고 있을 때 아이들의 뇌 속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한테 환자의 병명이라든지 이래서 이런 병명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환자의 그 뇌 속에 전두엽 부분이 거의 멈춰 있는 상태래요. 자, 왜냐면 비판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전문가의 말이 다 맞기 때문에 나는 그냥 듣고 수용만 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자,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원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거의 다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만의 언어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잖아요. 제가 어머님들한테도 문제 해결력 기르려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비판적으로 사고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요. 강의식 학습에서는 대체로 선생님이 설명하실 때는 거의 뇌가 멈춰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냥 무조건 거의 수용을 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에 있어서 내가 선생님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아요. 네, 다 아는 것 같고 나는 다 이해를 한 것 같고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나한테 그대로 옮겨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강의식 수업을 너무 길게 매주 뭐 주 3회 뭐 이렇게 그런 시간이 너무 길다. 그러니까 내가 활동을 하고 내가 글을 써보고 내가 발표를 하고 내가 말을 하고 이런 시간보다 선생님 강의를 일방적으로 듣는 시간이 더 길다라고 하면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형 학원이 보통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선생님들이랑 좀 주기적으로 상담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한테도 이제 전화하셔가지고 저희 아이 잘하고 있죠? 이러면 대부분 네,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전략적으로 전화를 하셔야 돼요. 전화를 하실 때 우리 아이가 요즘에 보니까 조금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던데 라고 질문을 하시면 만약에 아이가 아닌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아니에요 어머님 이렇게 대답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아이가 조금 집중을 실제로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가끔 그럴 때도 있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가끔이 아니고 꽤 자주 그러고 있구나 라고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실제로 아이한테 이제 학원에서 배운 내용들을 가끔 매번 학원 갔다 와서 바로바로 이렇게 물어보시면 곤란하고 뭐 2주에 한 번씩 어느 정도 진도 나갔어? 라고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한 번씩 물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냥 두시면 너무 그 시간이 길어지면 곤란해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케이스는요. 영어학원 숙제가 너무 많을 때예요. 자, 너무 많지만 아이가 잘 소화를 해낸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 영어학원의 숙제가 너무 많아서 다른 과목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아이의 수면에까지 지장을 미친다라고 하면은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실 아이들이 학원 숙제가 그 정도로 많을 때, 조금 과다하게 많다라고 할 때는 어머님들은 사실 그 시간에 다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게 다 쌓이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뿌듯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아이들은 거의 뇌가
움직이지 않고 손으로만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숙제니까 이걸 채워서 이 흰 면을 다 채워서 내야지 숙제를 마치는 거니까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경우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의 숙제가 좀 과도하게 많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학원인 경우에는 선생님이랑 조율을 하셔가지고 숙제 때문에, 이 영어 숙제 때문에 다른 과목들에 좀 지장을 받으니까 조율을 해주세요. 아이가 실제로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을 하고 그 복습이 아이한테 흡수가 될 수 있게끔 그 정도의 분량의 숙제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숙제가 과도하다라고 하면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 레벨에 맞지 않는 반에 있을 때입니다. 자, 사실 영어는 높은 반이든 낮은 반이든 어쨌든 자기 레벨에 조금 맞지 않는 반에 들어갔을 때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게 장기간 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자, 사실 수학에 비해서는 영어는 조금 높은 반에 올라가는 것, 자기 수준보다 살짝 높은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좀 과도하게 우리가 시험을 좀 레벨 테스트를 잘 봐가지고 높은 반에 올라가 있는 경우 있죠. 그런데 어머님들은 이걸 낮추기가 너무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기서 버텨봐 라고 하시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레벨 테스트를 좀 못 봤어요. 그래서 좀 낮은 반에 들어가서 동기부여가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랬을 때 어머님들이 그냥 뭐 시간이 지나면 레벨이 올라가겠거니 또는 뭐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겠거니 하고 너무 장기간 방치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학원에서 이제 스스로 조절을 해주실 때도 있지만 그건 작은 학원이고요. 큰 학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면밀하게 다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컴플레인을 하시는 부모님,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부모님의 말만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좀 대형 학원에 다니는데 현재 레벨이 잘 맞는지 그걸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일단 아이한테 물어보셔야 될 거예요. 아이가 지금 그 반에서 조금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는다. 자기가 제일 잘해가지고 다른 애들은 다 조금 자기보다는 못하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좀 동기부여가 안 되는데 위에 반으로 올려주지 않거나 또는 이제 너무 혼자 버거워서 다른 애들 너무 잘해서 나는 조금 버겁다라고 하는 상황인데도 낮춰주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머님들이 조금 개입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어학원을 보내실 때도 조금 똑똑하게 잘 골라서 보내시죠. 당연히 보내시지만 일단 보내고 나면 거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가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우리가 매달 비용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비용이 가성비가 높게 아이가 효과도 좀 많이 나고 그리고 보내는 엄마 입장에서도 가성비가 높게 효율성 있게 보내시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주기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든요. 사실 아이가 학원에 갔다 왔다 할 때 어머님이 대화를 많이 나눠주세요. 오늘 학원 어땠어? 그렇게 물어봐 주시고 재밌었니? 오늘 어떤 걸 배웠니?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그리고 어머님이 자주 학원 책을 좀 뒤적뒤적 하셔야 돼요. 너무 종류가 많고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그냥 안 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모님들 많거든요. 근데 조금 봐주세요. 봐주시고 숙제 같은 경우도 좀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우리 아이가 지금 뭘 배우고 있다, 우리 학원에서 뭘 하고 있다 이 정도를 어머님이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장기간 학원에만 아이를 맡겨놓고 있다가 나중에 뭐 1년, 2년 지난 다음에 굉장히 놀라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뭐 그렇다고 해서 6개월마다 학원을 옮기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영어학원 같은 게 한번 보내면 1년, 2년 그리고 길게는 3년까지 생각하면서 보내는데 지금 제대로 가고 있지 않고 있다면 중간에 점검을 반드시 해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우리 아이가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이번 주말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